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민사재판실무 작성법을 강의할 텐데요. 그 민사재판실무는 제가 몇 가지 찍었던 동영상들이 있긴 한데, 좀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진짜 1학기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찍었던 것들은 1학기에 처음으로 민사재판실무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찍었던 건데, 그거 말고 진짜로 그냥 어느 정도 할 줄 아는 상태에서 이제 메모법이랑 작성법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하느냐를 보여드리려고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까지 찍을 계획은 없었는데, 이거 찍다 보니까 좀 재밌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리고 또 혹시 또 만들면은 또 도움 될 것 같다는 분들이 몇 분 계셔서, 그런 분들한테도 좋을 것 같고, 저도 이렇게 설명하면서 공부도 되기 때문에, 어, 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제 이 그 메모지는 제가 이건 최종본은 아니고요. 제가 그 공부를 하면서 정리를 했던 건데 저는 이런 식으로 다 정리를 해놓거든요, 알고리즘을. 근데 어 이게 방법이 꼭 최종본은 아니에요. 최종본은 아닌데 그냥 대충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를 짧게 말씀드리고 제가 직접 그 캠이랑 이용해가지고 직접 제가 어떤 식으로 하는지를 메모법까지만 일단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1시간은 안 걸릴 것 같아요. 한 30분? 30분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짧게 그냥 읽는 걸로만 넘어갈게요. 저는 칸을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그 원피고를 묶어버리고요. 왜냐하면 저희 시험에서는 그 원피고 이름 말고는 아무짝에도 다 쓸데없기 때문에 사건 번호 등등은 다 묶어버리고 청구 취지 쓰고 청구 원인 쓰고 증거 판단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항변 쓰고 증거 판단 쓰고 재항변 쓰고 증거 판단 쓰고 마지막에 주문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그 나중에 이제 A3에 뭐 이렇게 위에 칸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처음 기록을 펴면은 그 제일 첫 장에 뭐 사건 번호하고 변종시하고 선고시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써야 될 수도 있으니까 써두시고 원고 피고 이름만 써두시고 뭐 변호인 이런 거 안 쓰고 변호인이 아니고 대리인 이런 거 안 쓰고요. 그 다음에 송달 현황으로 쭉쭉 넘기시면서 그 부분 송다리를 피고별로 좀 써놔요. 똑같으면 그냥 땡땡으로 처리하기도 하고 이것도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부분 송달인 같은 경우는 상계 항변할 때 언제 송달해서 의사표시를 했다 혹은 해제를 의사표시할 때 언제 했다 이때 쓰기 때문에 뭐 요거는 굳이 안 메모해 놓으시고 그냥 그때그때 찾아보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목록에다가 플래그를 붙여서 목록을 자주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서증 목록이 나오는데 뭐 부지, 위조 항변 이런 게 이제 3학기 때는 자주 나오거든요. 2학기 때는 2학기 시험에서는 나왔는데 기록에서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거는 또 중요하기 때문에 또 표시를 해두시고 그 다음에 소장을 보시면서 이제 소장을 제일 처음에 봤을 때 소장 플래그를 해놓고 그 다음에 청구 취지를 보고 청구 취지를 메모를 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청구 취지를 메모하고 그 애초에 이제 그 플래그를 그러니까 목록을 봤을 때 여기 목록에서 그 소장이 있고 반소장이 있고 뭐 청구 취지, 청구 원인 변경서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있기 때문에 그게 다 쪽수가 보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형광펜을 쳐두셨다가 넘기시면서 그러니까 소장의 청구 취지 보고 그쪽의 청구 취지 보고 이것도 제가 지금 짧게 빠르게 읽어드리고 제가 직접 하면서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 대충 개관만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뒤쪽에 이제 청구 취지 변경서에서 뭐 철회된 주장 같은 거 다 지우고 새롭게 바뀐 걸로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그 반소장도 마찬가지로 청구 취지 적어주시고 6번 그 다음에 7번은 이제 초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첫 장의 청구 원인을 읽으면서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메모를 해요. 소장에 있는 사실관계는 아주 그 재판의 중요한 사실관계들이기 때문에 메모를 해두는 게 되게 좋고요. 그래서 메모를 해두시고 그 다음에 그것까지 메모를 다 하셨으면 소장 끝에 소결론 부분에 무슨 청구인지가 딱 정리가 돼 있어요. 그럼 그걸 보고 이제 청구 취지에다가 요건 사실을 어떤 게 있는지를 메모를 하세요. 이거를 하는 거는 메모법에 없는 부분인데 제가 추가를 한 건데 왜 추가를 했는지는 3학기 두 번째 기록을 풀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거를 3학기 두 번째 기록을 아무 계획 없이 푸시면은 분명히 메모에서 막히시고 절대로 메모가 제대로 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 파란색 볼펜으로 요건 사실을 정리하는 단계가 아주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는 다 메모해 두시고, 이거는 모든 과목 공통이고요. 그래서 이제 파란색으로 제가 요건 사실을 메모했기 때문에 그거를 보면서, 아, 그렇다면 이 요건 사실이 대충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묶으면 되겠구나 라고 그 계관을 세우시고요. 그 다음에 청구 원인 단계에다가 그, 이제 요건 사실을 메모를 하세요. 그러니까 원래는 뭐 저희가 어떤 청구에 대해서 요건 사실이 몇 개 있으면 그걸 청구 원인란에 바로 써버리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증거가 있는지 살피고. 근데 그게 예를 들어서 해제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나 이런 것들은 하나의 사실, 그러니까 뭐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기록 같은 경우에는 소유권이 있는지 없는지 뭐 그런 거를 엄청나게 길게 다투기 때문에 사실 다른 요건 사실들에 대해서는 별로 메모할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메모를 다 동등한 비중으로 줄 간격을 둬버리면 되게 어떤 건 빼곡해지고 어떤 거는 되게 널널해지고, 그러니까 종이를 균일하게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묶는 작업이 필요하고, 이제 3학기 두 번째 기록 같은 경우에는 스포일러가 될 것 같아가지고 말씀을 안 드리는데, 이런 식으로 최초의 요건 사실들이 어떻게 묶이는지 보고 그 요건 사실들을 목차를 어떤 식으로 잡아야 될지 자체를 여기 청구 원인 메모하는 단계에서 그거를 고민하셔서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이 청구 취지에는 요건 사실 이거 1번, 2번, 3번, 4번 있네. 1번, 2번, 3번, 4번 쓰고 또 뭐 1번, 2번, 3번, 4번 쓰고 이런 식으로 쓰다 보면은 되게 나중에 여기에 막 빼곡하게 써서 막 몇 줄씩 써야 되는데 여긴 왜 이렇게 좁지? 막 이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렇지 않도록 애초에 청구 취지 옆에다가 요건 사실들을 정리하면서 이러이러한 거는 여청구에서 사실관계가 공통되는구나. 그러면 이 공통되는 사실관계는 묶어서 써야겠다. 뭐 이런 것들을 쓰는데 이게 아주 유용하다는 거죠. 이것도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따가. 그리고 반소장도 똑같이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저는 이것도 되게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른데, 저는 소장을 메모하고 반소장을 메모하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읽고 바로 변론 조서를 봐요. 변론 조서로 넘어가서 읽는 거의 장점은 그 항변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대충 목차를 개관 세우고 그 다음에 앞에서부터 읽으면은 되게 뭐랄까 좀 채워나가는 느낌이 있고, 근데 앞에서부터 읽다가 하면은 변론조서에 와서도 되게 막 내가 뭔가 놓친 게 있는 것 같고 되게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을 선호하는데, 이 방법이 안 맞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변론조서부터 읽으면은 무슨 말인지 몰라서 눈에 안 들어온다 이런 분들도 있는데, 그 변론조서부터 읽는 방법은 그 여태까지 공방론에서도 굉장히 많이 있었던 방식이고, 만약에 아직까지도 자기 스타일이 확고하지 않으시다 그러면은 변론조서부터 읽는 거를 저는 추천드려요. 그래서 대충 메모하시고 변론조서에 항변하고 다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쭉쭉 메모하면 되거든요. 물론 페이지도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변론조서 메모 끝나면은 증인신문, 그러니까 마지막 이제 변론조서 끝나고 마지막 선고 기일 전에 증인신문을 몰아서 하는 게 민재 기록이거든요. 그럼 증인신문 부분을 읽지 마시고 플래그만 붙여놓고 다시 소장 뒤로 돌아와서 이때부터는 보통 증거 위주로 남겠죠. 증거랑 준비서면. 그 초록펜으로 돼 있는데 저는 초록펜으로 다 쓰지는 않고요. 샤프로 계속 하면서 초록펜으로 이제 증거나 좀 중요하다 싶은 사실관계만 메모했어요. 그리고 빨간색 볼펜을 동시에 쓰면서 빨간색 볼펜으로는 그 다툼이 없는 사실 같은 걸 메모하고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것도 제가 하면서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읽으면서 그 이제 추가적 사실관계나 증거 메모를 계속 추가를 해주시고 종이에다가, 그 다음에 다툼 없는 사실 나올 때마다 이거 아까 말씀드렸던 빨간색으로 표시해주고, 그 다음에 그 뭐 증인 신청 이거는 필요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부족 증거 같다 그러면은 얘는 부족 증거라고 애초에 써놨어요. 여기서도 보여드릴게요. 이번 기록에도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증거들을 뭐 증거 형편과 관련된 증거는 이번 기록에서는 증거 항변이 위조 항변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상관없는데, 증거 항변이 여러 개 있으면은 빼먹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증거들을 애초에다가 뭐 이런데 여기 증거 써놓는 데다가 증거 항변이 있었던 증거들은 형광펜으로 표시를 해두거나 하면은 항변을 안 빼먹으니까 그런 것도 좋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 쓰고 나서
주문을 간단하게 제일 오른쪽 칸에 쓰시고, 그 다음에 그 이유 구조를 짜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이걸 안 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이게 엄청나게 중요해요. 이유 구조에 이유 목차를 애초에 안 짜놓으면은 그 민재 기록을 쓸 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쓰다가 막 이게 앞에 가야 되는데 하고 막 꼬이고 막 난리 나거든요. 그래서 꼭 이유 구조를 저는 이 단계가 민재 기록의 가장 핵심이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세한 거는 이제 제가 바로 하면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은 네. 자, 기록을 처음에 받았을 때 밑에가 지금 잘 보이시죠? 그리고 이거 못 없애나? 네, 없어졌네요. 못 없애나? 잠시만요. 커서를 그냥 저거는 무시할게요. 저 동그라미를 어떻게 없애는지 몰라가지고. 네. 지금 이 밑에가 잘 안 보이실 텐데 컴퓨터 같은 걸로 이렇게 이거를 동시에 보려면은 잠시만요. 이거를 동시에 제가 틀고 싶은데 동시에 틀려면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네요. 네,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제가 그때그때 확대를 하면서 할게요. 컴퓨터로 보시면은 글씨가 그나마 잘 보이실 거예요. 일단은 여기 메모지부터 보여드리자면 메모지가 지금 이게 칸이 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이게 원래는 이렇게 맨 윗줄에 뭐 원고 피고 뭐 청구 취지, 청구 원인, 증거 항변, 증거 결론, 항변, 증거 결론, 재항변, 증거 결론, 그 다음에 주문 뭐 이런 식으로 위에다 채워 두시는데 저는 그렇게 안 채우니까 어차피 이거 시험 때는 다 외워서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저는 세로 줄만 그었고 따로 위에 칸을 굳이 쓰진 않았습니다. 검찰 실무에서는 써주는 게 좋아요. 칸이 하도 많기 때문에. 근데 민재서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서 저는 안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첫 장을 펴잖아요. 제일 첫 장에서 보시면은 이제 이거를 제가 펜이 그냥 이걸로 할게요.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 변종일이 있고 선고일이 있고 그 다음에 원고 이름 있고 피고 이름 있잖아요. 요거만 여기다가 이 칸에다 쓰세요. 지금 제가 좀 확대해 드리자면 지금 변종일 안 썼는데 이건 실수 같고요. 변종일 쓰고 원고 이름 쓰고 그 다음에 요거는 답변서 송달일인데 뒤에 보고 쓰는 거고 그 다음에 피고 이름 있고 피고 이름 있고 피고 이름 있죠. 네. 이런 식으로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기겠죠. 그러면 이제 소장 부분 송달일이 있는데 그래서 여기다 지금 원고 밑에는 답변 송달일 쓴 거고 피고 밑에는 여기 소장 송달일을 쓴 거예요. 지금 얘네들은 소장 송달일이 같다라는 의미로 써준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넘기셔서 쭉 넘기세요. 제가 이건 이번에 방금 푼 기록이고요. 그래가지고 뭐랄까 되게 그냥 좀 지저분한데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지금 플래그 붙어 있잖아요. 여기가 이제 목록이라서 플래그 붙인 거고 여기 첫 장 플래그는 사실 필요 없는데 저희가 기록 쓸 때는 막 사건 번호랑 써야 되기 때문에 그냥 쓴 건데 사실 시험 칠 때는 필요 없어서 떼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이제 목록 보시면은 여기 소장이랑 청구 취지 여기 지금 요 두 개가 중요하거든요. 이거를 이제 보일 수 있게 제가 형광펜도 해놨고요. 6쪽, 70쪽 요거 두 개를 빨리 먼저 봐야 된다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서적 목록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부지가 하나 있고 동그라미 쳐놨고 부지는 사실 별 상관없어요. 부지는 자기가 안 쓴 건 다 부지기 때문에. 근데 여기 보시면은 위조 항변 있죠. 이걸 표시를 해놨는데 표시를 제대로 안 했는데 위조 증거 항변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놨냐면 여기 보시면은 을투는 지금 부지라고 해놨고 저기 위조 증거 항변이 있는 거 지금 피고 1이 부지죠. 피고 1 밑에 보시면은 갑3은 부지다. 갑3 부지다. 그리고 갑4-1이라고 대놓고 갑4-1은 피고 1도 부지거든요. 그리고 피고 2는 지금 인용 부분 인정 위조 증거 항변이죠. 인용 부분 인정 위조다.
라고 이렇게 증거 항변에 대해서 메모를 해놨어요. 이게 써놓고 까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밖에 없어서 안 까먹었는데 써놓고 까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형광펜으로 따로 표시해 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네, 그럼 또 넘어가서 이걸 좀 빠르게 하는 거죠 사실. 쭉 안 보시고 여기도 뭐 그냥 뭐 좀 특이한 거 있으면 표시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소장인데요. 소장의 청구 취지를 보고 사실 막 복잡하게 하실 메모하실 필요 없어요. 저기 청구 취지를 좀 보시면은 막 여가 송한테 소이딩 하라고 했네 매매로, 송이 원한테 소이딩 하라고 했네. 이게 근데 지금 그 매매인지 양도담보인지는 나중에 청구 원인이 나와서 제가 나중에 추가한 거거든요. 어쨌든 지금 단계에서는 요만큼만 지금 메모를 한 거죠. 그 다음에 신주연은 원고한테 2억 플러스 이때부터 5%, 이때부터 15%를 달라 그러네. 그럼 2억은 하나의 청구고, 그 다음에 이것도 다 따로따로인데 지금 2번이라 해놨는데 이거는 그 지송금에 대한 청구를 빼먹지 않기 위해서 별개 청구라는 거를 제가 표시를 해놓은 거죠. 그리고 이거 제가 답을 지금 안 봐서 정답인지를 모르고 설명드리는 건데 설령 답이 틀렸다 하더라도 그냥 푸는 방식이 이런 식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답을 보고 제대로 된 해설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냥 이거 순수하게 이거는 제가 그냥 푼 거예요. 그래서 틀렸을 수도 있어요 답이. 답은 상관없으니까 푸는 방식이니까. 그 다음에 이걸 하고 뭘 한다 그랬죠? 이걸 하고 청구 취지를 메모하고 바로 해야 되는 거는 요 뒤에 아까 70쪽 청구 원인 청구 변경 그 있었죠? 그거를 바로 가서 그래서 여기 부분만 보시면 돼요. 다른 부분은 나중에 읽고 지금도 소장에서도 청구 취지만 읽었잖아요. 그러면은 요 부분만 읽으시고 이게 원래 매매였는데 양담으로 변했구나. 그래서 페이지 같은 거 지금 다 써놓거든요. 네, 나중에 혹시 막 의문 날 수 있어. 양도담보 약정에 대한 소이등이구나. 그리고 나머지는 갖고 사기에 의한 취소 주장은 처리합니다. 라고 돼 있죠. 그러면 사기 취소는 아직 뭔진 모르겠는데 어쨌든 철회한다네? 이거를 염두에 두시면 돼요. 그 사기 취소로 그냥 다른 데 메모해 두셔도 되고 저는 그냥 풀었는데 그 다음에 이거 다 하셨으면 다시 원래 반소장도 있으면 반소장도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요 밑에다가 쓰면 되겠죠. 반소에 대해서 반이라고 해놓고 쓰면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소장으로 돌아오세요. 소장으로 돌아오셔서 이제부터 읽기 시작하는 거죠. 읽으면서 여기 사실관계들을 이렇게 쭉 메모를 해요. 자, 박지영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여기 얘한테 언제 뭘 해줬는데 원고가 연대 보증했는데 원고가 어쩌고 저쩌고 됐네. 지금 샤프로 된 것만 최초 단계에서 제가 쓴 거고요. 나머지 볼펜들은 뒤에 추가 자료들을 읽으면서 이 사실관계들이 다툼이 없다고 말하면은 이렇게 빨간색을 표시한 거고 그 다음에 이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가 뭐라고 나오면은 증거들을 표시한 거고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메모해 놓으면은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다툼 없는다는 말이 나오거나 혹은 그 사실관계에 관련된 증거들이 나오면 그때그때 사실관계 위에다 덮어 쓰면서 메모할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유용해요. 유용하고 계속 들춰볼 필요도 없고 이런 세세한 정보 같은 거 몇 월 며칠에 뭐 했는지 같은 것들이 여기 다 적혀 있기 때문에 소장 보고 쓰는 금방이거든요. 그래서 들춰볼 필요 없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얘가 대물벤지 약정을 해서 했다.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증거는 또 나중에 추가한 거죠 제가. 그 다음에 쭉쭉쭉 해서 이렇게 소장에 있는 여기는 페이지고요. 소장에서 몇 페이지인지 해서 쭉쭉쭉 다 해서 이렇게 그 소장에 있는 사실관계들을 메모를 다 해요. 그러면은 이렇게 여기까지 읽으면서 메모를 다 하신 거고 소장을 다 읽고는 어디로 간다면은 이거 다 무시하시고 변론조서로. 사실 이렇게 하니까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별거 없고 그냥 소장 청구 취지 변경 그것만 읽고 변론조서로 간다. 근데 그 각각에 대해서 청구 취지만 읽고 사실관계는 소장만 읽는다. 그 다음 바로 변론조서로 간다. 그 다음에 변론조서로 갔죠. 자, 그러면은 이걸 하기 전에 여기 지금 변론조서로 펴놓고 여기 지금 청구들이 맨 위에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매매 소이등 지금 매매 소이등이잖아요. 매매 소이등 요건 사실은 매매 사실이죠. 너무 간단해서 제가 파란색 볼펜으로 안 써놨는데 사실 원래는 쓰는 게 맞거든요. 이 메모지 말고 다른 데를 써놨는데 제가 좀 하다 보니까 좀 게을러져 가지고 너무 간단한 건 안 써놨는데
제가 나중에 이거 다 끝나고 두 번째 기록에 대한 메모지를 켜드릴게요. 그거 켜기 전에 안 보실 분들, 그러니까 미리 안 보실 분들은 그 말씀드릴 테니까 그때 종료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다 파란 볼펜으로 요건 사실들을 매매 사실, 양도담보 사실, 왜냐면 다 따로잖아요. 여기 2억은 지금 뭔지 여기 읽어봤는데 2억은 지금 그 취소에 기한 원상회복 청구거든요. 그리고 요거는 뭐 지연 손해금 사실은 뭐 이제 이행의 제공 사실이 있어야 될 거고, 근데 여기는 그 또 법정 이자라서 저는 이행 제공 사실이 필요 없다고 본 거고, 소촉법은 이행 제공 사실이 필요한 거고, 그런 식으로 봤거든요. 원래 옆에다가 그 파란색으로 요건 사실 다 적어주시고, 여기서 지금 공통되는 요건 사실이 없잖아요. 다 따로따로잖아요. 매매 사실이랑 양도담보 사실은 다 다른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공통되는 사실이 없기 때문에 굳이 안 써도 되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나 혹은 해제에 기해서 여러 가지 사실관계가 나오거나 그런 것들은 써주는 게 좋아요. 그냥 써주는 게 좋아요. 몇 분이 아니고 뭐 30초 정도면 다 쓰니까 쓰시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기초 작업을 하는 거죠. 여기에 요거 지금 숫자랑 가랑 이런 거는 최종 단계에서 쓴 거거든요. 1번. 왜 1번이냐면 1번 피고에 대한 청구기 때문에 그래요. 1번 피고는 아까 여운영한테 대한 청구. 여가 송한테 매매 소위 등 해주는 거 해줘. 매매 사실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다 이거 그 색펜으로 된 거 다 무시하시고 그 샤프만 보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2번한테 할 거는 착오로 취소하는데 착오 요건 사실은 착오랑 중요 부분이어야 돼. 이게 청구 원인 요건 사실이고, 그 다음에 이자 같은 경우에는 이자는 그 지금 저는 748조 2항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확신이 없어가지고 아마 되지 않을까 했는데, 그 다음에 지송금은 소촉법인데, 소촉법은 지금 동시행 관계인데 뭐 이행에 제공했다거나 하는 사정이 없기 때문에 그냥 볼 것도 없이 그냥 기각시켰거든요. 이건 나중에 너무 자주 나오는 거라서 원래는 써야 되지만, 네, 그렇게 했고, 네, 네, 지금 설명 잘못 드렸는데, 그 지금 여기 지금 1점, 2점 돼 있어서 헷갈린데 지금 1번 피고에 대한 거고요. 요게 지금 2번 피고에 대한 거고, 이게 3번 피고 신주연에 대한 건데, 요거는 그냥 마지막 최종 목차예요. 이거를 지금 덮어 써놔가지고 좀 헷갈렸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그냥 쓴다는 거죠. 쓰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거를 읽으시면서 그러면은 여기 뭐냐 지금 요런 사실이 있는데, 피고 1 대리인은 뭐 이런 주장을 하고, 그러면 여기 지금 주장들이 다 나오거든요. 합의 해제되었고, 그럼 합의 해제에 대한 항변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 페이지가 지금 74페이지 합의 해제 주장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요거 쭉 해서 이행불능 됐는데 가처분에 위반되지 아니한 거다라고 또 주장하고, 그 다음에 선행 그거 고영숙의 선행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항변이 변론조서에서 다 정리돼서 나오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변론조서를 먼저 보고 정리하면은 저는 훨씬 깔끔하다 느끼는 거죠. 그 다음에 가압류가 돼 있다, 이렇게 네 가지의 항변을 했어요. 얘는 뭐 법률상 주장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피고 이 대리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2점 돼 있죠. 여기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이 대리인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했냐면은 갑 4호증의 일은 위조한 거다라고 증거 항변하고, 양도담보는 무효라고 또 항변하고, 여기 뭐냐 그 다음에 양보담보에는 110조의 그러니까 기망이라서 취소하는 거다라고 또 항변하고, 그 다음에 피고 3은 뭐라 그러냐면 취소를 못한다. 왜냐하면 중요 부분이나, 그러니까 앞부분에 여기 중요 부분이랑 착오에 대한 부인 부분은 항변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인이니까 따로 메모 안 한 거고, 중과실이 있어서 안 된다, 이건 항변이잖아요. 항변 메모해주고, 그 다음에 동시행 항변한다. 동시행 항변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항변 다 한 거죠. 그러면은 이거 다 쪽수거든요. 74에서 또 75조에 걸쳐 있다. 75조이다. 이렇게 다 메모하시고, 이렇게 변론조서를 미리 보면은 딱 이 구조가 미리 짜져서 되게 좋아요. 그리고 그 다음 보니까 2회 변론조서 보니까 지금 다툼 없는 사실이 나오거든요. 다툼 없는 사실이 나와서, 다툼 없는 사실들은 지금 빨간색으로 여기다가 제가 써버렸어요. 써버리고,
뭐 요건 사실과 관련 없는 다툼 없는 사실들은 사실 요건 사실과 직접 관련 없으면은 그 뭐냐 요건 사실과 직접 관련 없으면은 여기 저희가 실제 답안지에 판결문에 쓰진 않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박지영하고 이렇게 뭐 연대 보증을 했는데 어쩌고 저쩌고 이거는 뭐 써도 상관없겠지만 저는 요건 사실과 직접 관련 없는 배경 사실이기 때문에 그냥 중요하진 않다고 봤고 그냥 이렇게 사실관계에다 바로 동그라미 치면서 그냥 이런 사실도 다툼이 없었다. 혹시 나중에 쓰게 되면 다툼 없는 사실로 쓰자. 저는 실제 답안지에 쓰진 않았어요. 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다툼 없는 사실들을 빨간색으로 해놓으면 빨간색은 다 다툼이 없는 것들이구나 라고 바로바로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좋은 거죠. 그렇게 해서 쭉쭉 하시고 요 다툼 없다는 것도 페이지를 써주시면 좋아요. 여기 페이지를 다 써놨죠. 그 다음에 그 다음 보시니까 이제 증인신문이거든요. 여기부터. 그럼 증인신문부터는 이렇게 플래그를 붙여두시고 다시 변론조서에서 이제 대충 저희가 그 줄기를 짰으니까 다시 앞으로 돌아오셔서 그러면 아까 속장 여기 D부터 속장 D부터 읽으시면 되는데 여기 지금 여기 이 플래그를 붙여놓은 거는 증거설명서가 있잖아요. 증거설명서에는 플래그를 붙이세요. 증거설명서는 이 증거들이 나중에 되면 이 표목도 빨리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사실들도 사실 혹시나 이 증거가 도대체 뭔 증거지라고 할 때 읽으면 좋거든요. 뭐 여기서는 굳이 필요하진 않은데 네, 여기서 이거를 그래서 증거설명서 옆에도 붙여두시는 게 좋고 그냥 여기부터는 자세히 읽지 마시고 가장 이 민재에서 시간을 절약하는 방식이 저는 이렇게 줄기를 다 짜놨잖아요. 줄기를 다 짜놨으면은 진짜 대충 읽어요. 그냥 읽으면서 이제 요건사실이 필요한 것들만 쭉쭉 읽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 고영숙 지금 선행 가압류돼 있고 요건 나중에 그러면 그 등기번호랑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동그라미 쳐놓은 거고 얘가 등기번호 소유권 말소 동시행 아마 할 거니까 이거 쳐놓은 거고 정리성은 필요 없는데 쳐놨네요. 여기도 도윤환이 이거 지금 매매 취소돼서 이거 말소해야 되는구나 뭐 그렇게 하는 거고 도윤환이 요 앞에 거는 말소가 아니고 이전 등기거든요. 어쨌든 필요하겠다 싶은 것만 빨리빨리 동그라미 쳐두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증거가 쫙쫙 나오는데 그 앞에 등기부 같은 거는 갑재 1호증이잖아요. 갑재 1호증은 지금 여기 관련된 사실관계들은 다 다툼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굳이 갑재 1호증을 메모를 안 해놓은 거고 지금 갑재 2호증의 일은 이거는 그 배경사실 박지영이가 요렇게 했던 사실 이것도 지금 그 다툼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 사실은 저는 제가 봤을 때 답안지에 쓸 사실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박지영이 그 결과적으로 대물변제 약정을 왜 하게 됐느냐에 대한 배경사실인데 이거 대물변제 약정에 기해서 지금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다는 게 중요한 거지 대물변제 약정의 동기에 대해서까지 저희가 막 설명해 줄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사실들은 그냥 거의 사실 최초에 소장 보고 메모한 거 외에는 거의 증거 같은 것도 안 썼어요. 왜냐하면 필요 없을 게 너무 뻔하니까. 뭐 해두셔도 돼요. 헷갈리시면. 그리고 뭐 이것도 다 똑같은 거고. 이래서 지금 아무 표시도 없는 거는 제가 그냥 진짜 한 1초 만에 넘겼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안 봐도 될 거를 빨리 넘기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거죠. 갑재 4호증의 일 이게 이제 핵심인데 이거는 그 대물변제 약정서잖아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지금 위조항변도 있고 그래서 보니까 이게 양도한다고 돼 있고 지금 손해배상조로 지금 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건 만약에 돈을 갚으면은 소유권 이전 등기 되돌려준다. 그렇기 때문에 양도담보약정인 거죠.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면 4-1호증은 여기에 지금 양도담보약정에 대해서는 다툼이 지금 없다고 안 돼 있기 때문에 갑 4-1호증이 여기 필요하구나 라고 제가 증거 메모를 해놓은 거죠. 그리고 또 넘기시면 이거 매매 계약서인데 여운형하고 송현철. 근데 여운형하고 송현철 사이에 매매 있었던 건 다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따로 메모 안 했어요. 그리고 가처분 결정이 있는데 가처분 결정 이거는 이제 도윤환이 여운형에 대해서 더 가처분을 해놨기 때문에 합의 해제가 안 된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지금 5-1인데 5호증의 1인데 지금 가처분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다툼이 없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항변할 때 가처분을 너가 뭐냐 그러니까 가처분이 돼 있다 하더라도 내가 한 거는 유효하다고 돼 있지, 가처분을 한 사실 자체에는 다툼이 그 없진 않아요. 그래서 이 가처분 사실에 대해서 여기 또 메모를 해놨잖아요. 사실 이게 필요한 사실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또 쓸 수도 있는데, 여기는 이제 합의 해제에 대한 직접 요건 사실이니까 사실 가처분 사실은 좀 배경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나중에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써야 되는 내용이라서 여기다가 메모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증거를 어디에다 가도 사실관계 해놓으시든 혹은 여기에 그 뭐냐 요건 사실 옆에 놓으시든 어디에라도 해놓으시면 나중에, 지금 증거 메모는 제가 초록색으로 해놨기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든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자기가 쓸 것 같다 혹은 이 사실관계에 메모를 해놓으면 보일 것 같다 싶은 부분에 그냥 증거를 다 메모해 놓으시면 돼요. 중요한 건 페이지를 써놓으시고 그 다음에 꼭 메모를 해 두셔야 되고, 이 두 가지가 중요한 거지 어디에 하는지는 크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하시고 송달 증명원까지도 저희가 원래 써줘야 되니까 그 다음에 써놨고 5-2라고, 그 다음에 이제 신주영과 도윤환의 매매 계약서는 지금 이 차고 취소되는 건데, 차고 취소가 지금 내용이 표시돼야 되잖아요. 주택을 건축할 수 있도록 지금 내용이 동기가 내용으로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취소가 되는 내용의 차고가 되는 거죠. 표시된 동기의 차고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표시해 놨고요. 그래서 이게 갑재 7호증이다 페이지까지 써놨고, 갑재 8호증은 사실 뭐 영수증이라서 필요 없는 거고, 갑재 9호증하고 갑재 9호증의 1하고 9호증의 2는 얘가 막 알아본 그런 배경 사실들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을 못 짓는다에 대한 거. 그래서 증거 메모를 해놨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답변서인데, 답변서에 대해서 막 얘네들이 변명을 해요. 내가 일부 인정한다. 그러면 이거 다툼 없는 사실이죠. 다툼 없는 사실 또 추가적으로 쓰시면 돼요. 여기다가 뭐 여기다 쓰셨든 안 썼으면은 또 추가적으로 어쨌든 써주시고, 페이지를 써두셔야지 꼭 나중에 애매할 때 그 볼 수가 있으세요. 그 다음에 그 페이지를 쓰는 건 제가 진짜 엄청 강조하는데, 페이지를 계속 쓰세요. 그게 연습이 돼야지 페이지를 안 빼먹거든요. 페이지를 써놓으면은 정말 시간을 많이 줄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약정이 무효다. 왜 무효냐 하면은 보니까 우리가 한 약정은 지금 이거 대물변제 약정에 대해서 무효다. 지금 요 주장 또 나왔죠? 또 주장이 나올 때마다 여기 페이지를 계속 추가해 주는 거죠. 그 원래는 70몇 페이지만 있었는데 여기 36페이지에 또 나왔다. 그리고 그 원래 페이지는 변론조서의 페이지를 썼던 거는 되게 간략간략한 설명만 있는데, 이렇게 본문에서 앞에 준비서면이나 이런 데서 나오면은 훨씬 더 자세하게 강변을 하거든요. 그럼 쓰기가 더 좋으니까 그 페이지를 좀 더 잘 보이게 메모하시면 돼요. 그리고 약정 취소한다. 왜 취소하냐, 뭐 양도담보권 안 하기로 해놓고 하는 거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설명이죠. 또 취소 기망이었다. 기망 내지는 통정허위 같기도 한데 뭐 저는 선회해가지고 둘 다에 대해서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런 거 뭐 변호사인 선임서 이런 거 아무 쓸데없는 거 대리인 선임서 그냥 다 무시하시고, 그 다음에 답변서 또 보시면은 네, 여기 또 이제 막 변명하거든요. 여운형 같은 경우, 여운형이 1번이죠. 여운형 같은 경우는 또 답변하면서 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행 불능이다. 말도 안 되는 주장이 법주거든요. 법주는 이렇게 주장 페이지를 써두시고, 왜냐하면 그 배척되는 주장은 길게 써야 되기 때문에 주장 페이지 써두시고, 그 다음에 이 법주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배척하는 이제 올바른 주장이 나오는 페이지가 있어요. 그런 페이지는 지금 여기 지금 49 네모라고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주장은 가로치고 페이지를 쓰고, 그거에 대한 올바른 주장을 하는 거는 저희가 법리로 써줘야 되기 때문에 네모 페이지로 구별하게 메모를 해놨어요. 네, 그리고 뭐 이거 마찬가지로 쭉쭉 똑같이 보시면서 여기 페이지랑 그런 것들을 추가해 주시면 돼요. 막 본문까지 추가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무슨 항변하는지는 변론조서에서 다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할 거는 페이지만 추가로 써주시면 돼요. 그러면 답안지 쓸 때 페이지를 보고 그 항변에 대해서 자세히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답변서는 이제 신주영 건데 마찬가지로 해주시면 돼요. 두 가지 항변에 대해서 하고요. 지금 막 보면은 제가 쓰면서 이건 부인이니까 쓸 필요 없겠네, 이것도 부인이고 뭐 그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이제 준비 서면 보면 이제 이것도 계속 추가하시는 거예요. 계속 사실관계 같은 것들을 보시면서 지금 원고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원고가 여기 사건에서 원고가 착한 애거든요. 되게 맞는 말만 하고 그래가지고 원고가 했던 말들을 다 이런 거 이제 말도 안 되는 법률상 주장하는 거에 대한 배척 주장을 이렇게 다 메모를 해놓은 거죠. 페이지를 써두시면 돼요. 페이지를 써놓으면은 결국 다 보기 때문에 쭉쭉 넘기시고 볼 필요 없는 거 다 넘기시고 이런 것들은 진짜 그냥 1초도 안 봐야 돼요. 그리고 준비 서면 이제 또 피고가 또 주장하는데 이런 거에 막 낚이시면 안 돼요. 막 되게 배경사실이고 쓸데없는 거죠. 뭐 정의성하고 내가 무슨 사정이 있었는데 이런 거랑 요건사실이랑 아무 상관없잖아요. 이런 것들을 그냥 훅 훑으면서 넘길 수 있는 센스.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요건사실과 직접 관련된 것들만 잘 볼 수 있는 그런 좀 감각을 익히셔야 돼요. 제가 이거 도구가 안 나오나? 이거 좀 지워서 너무 형광펜이 많아져서 지저분하니까 잠시만요. 좀 지우고 할게요. 네.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필요 없는 사실들을 빨리빨리 넘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계속 추가를 해주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초록색으로 된 사실관계들은 계속 제가 페이지들을 추가한 거예요. 네모 같은 경우는 말도 안 되는 주장들에 대한 어떤 배척하는 그런 얘기들, 그런 것들을 써놓은 거죠. 초록색을 할까요? 안 나오네. 그냥 이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쭉쭉 하시고 증거설명서 여기 또 증거 또 나왔죠. 그러면은 플래그 붙여주시고 쭉쭉 읽으시면서 여기 또 가압류결정이거든요. 가압류결정은 얘가 한 것 중에 이유 있는 항변이에요. 그러면 요 증거 같은 거 표시해 주시고 페이지 써주시고 쭉쭉 넘기시고 영수증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요거는 합의해제서거든요. 합의해제서는 지금 여기 막 을제 3호증하고 다 메모해놨는데 사실 법률상 주장이라서 합의 해제를 실제로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이유 없는 거라서 굳이 쓸 필요는 없는 건데 뭐 그냥 써줬어요. 뭐 증거 인정을 한다고 해서도 상관없지만 이렇게 법률상 주장 같은 거는 증거 인정도 할 필요 없거든요. 어차피 합의 해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그냥 메모는 해줬어요. 왜냐하면 혹시 쓸 수도 있으니까. 쭉쭉쭉 이런 거 영수 다 필요 없고 넘기시고 그러면 이제 청구원인 청구 변경 이거 읽으시면서 얘가 또 법리 주장을 좀 해놨어요. 법리 주장 이거 405조니까 네가 합의 해제 하더라도 안 돼 라고 72쪽에 써져 있다 라고 제가 이렇게 너무 좁아가지고 이렇게 화살표를 뺐었어요. 제 양변은 아니지만. 그럼 이제 다시 변론조서죠. 인재 기록은 되게 짧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기술적으로 읽어도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증인신문이거든요. 증인신문 보면서 증인신문 보면서 증인 지금 여기 파란색으로 돼 있죠. 박은탁 같은 경우에는 박은탁이 한 말들을 박은탁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매랑 그 다음에 착오가 어떻게 이루어졌냐 이 박은탁이 멍청한 녀석이 막 이상한 말을 해가지고 원고가 샀잖아요 땅을. 그래서 박은탁이 중대한 가실 없었다 자기 고소한다니까 무서워가지고 막 중대한 가실 없었고 원고가 말이 다 맞다 막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박은탁을 이런 데다 써준 거죠. 그러니까 중대한 가실 항변한다는 거는 이 박은탁을 왜 썼냐면 그럼 오히려 원고가 중대한 가실 없다는 거에 대해서 박은탁이 얘기하고 있는데 왜 박은탁을 여기다 썼냐. 박은탁은 그러면은 중대한 가실 항변하는 거에 대해서 직접 증거는 되지 않지 않느냐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지금 이거 쟁점이랑 관련된 증거가 박은탁의 어떤 진술뿐이고 간접사실이잖아요 다. 그래서 간접사실이라서 뭐 과실이란 거는 그냥 이 박은탁 그러니까 관련된 주제에 관한 증언이 박은탁뿐인데 박은탁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이렇게 날리시면 돼요. 그러니까 반대 사실이 박은탁의 증언으로 인해서 인정된다. 그러니까 중대한 가실이 없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렇게 하시면은 틀리고요. 입증 책임의 문제 때문에.
그냥 관련된 증인을 그 필요한 요건 사실에 대해서 부족 증거로 쓰시면 돼요. 무슨 말씀이에요? 부족이라고 메모해 놓으면 좋은데 얘를 그냥 부족 증거, 바닥은탁의 증언만으로는 이것을 인정하기에, 그러니까 중대한 과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뭐 이런 식으로 뭐 달리 증거가 없다. 이런 식으로 쓰면 되기 때문에 여기 메모를 해놓은 거죠. 네, 그래서 쭉 쓰시고 여기 뭐 이제 또 뭐 오명심 나오나? 오명심은 여기 합의해제랑 관련된 사실이라서 여기 오명심 써놨죠? 써놓으시고 이렇게 해서 그냥 필요한 사실에다 하고 페이지를 써놓으시면은 굳이 메모를 막 글자를 많이 쓸 필요 없거든요. 뭐 여기 이제 문태호 나오는데 문태호도 여기 부족이라 돼 있죠. 지금 이게 이미 이 증거 항변인데 위조로 했느냐 하니까 문태호가 위조한 적 없고 오히려 막 피고가 로비하려고 해서 안 만났다 뭐 그런 식으로 말하거든요. 그럼 사실상 위조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 증거로 쓴 거는 이거랑 관련된 증인이 문태호 뿐인데 문태호마저도 그냥 아니라고 주장하니까 부족한 증거가 되는 거죠. 그냥 입증 책임이 있는 사실에 대해서 반대 사실을 주장하는 증인 나오면 그냥 부족 증거로 쓰세요. 뭐 사족을 덧붙이고 싶으시면 그냥 부족하고 오히려 무슨 사실이 인정됨으로 뭐 오히려 뭐 위조가 아니 뭐 피고가 거짓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뭐 이렇게 쓰셔도 되는데 사실 배점도 없는 것 같고 그렇게 쓰면 또 위험할 수도 있어서 저는 안 쓰는 것 같아요. 요거까지 다 하시면 이제 메모가 끝난 거죠. 그럼 메모가 끝났으면은 뭐 기록을 다 봤으면은 메모의 최종 단계를 하시는데 메모의 최종 단계가 되게 중요해요. 그 무엇을 하시냐? 그러면 이제 검은 볼펜으로 저희가 답안지 쓰는 볼펜으로 일단은 검은 볼펜 드시고 주문을 쓰세요. 대충 그러면은 여기 잠정 판단하거든요. 매매 사실 있고 양도담보 사실 있고 사고 있었는데 중요 부분이고 이자는 되는 것 같고 요거는 좀 제가 애매해요. 그 다음에 지송금은 동시에 관계니까 안 되고 그 다음에 합의 해제했다고 안 되는 건 아니고 요 이행불능 항변도 이었고 가처분했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가압류 해제 조건부는 말되는 항변이고 위조 항변은 인정 안 되고 양도담보 요거는 애초에 그 소비대차 아니니까 안 되고 양도담보가 기망이라는 것도 증거 없고 지금 요 기망이라는 것도 증거가 없는 걸로 알거든요. 이게 문태호가 여기까지 했었는지 모르겠네요. 이거 제가 오류일 수도 있는데 뭐 없으면 증거 없는 거고 있으면은 뭐 문태호 부족 증거로 쓰면 되고 중대한 과실은 또 없었고 그 다음에 동시에 항변은 보통 이유 있게 나오죠. 이렇게 다 하면 이제 판단이 서잖아요. 전 주문도 막 길게 안 쓰거든요. 가압류 해제 조건부 나오면 무조건 장래 이행이니까 미청필 써야 되고 지금 대위 소송이니까 대위를 또 결론 부분에 써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크게 써놓은 거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거 다 되는데 지금 가압류 조건부만 걸리네? 그럼 가압류 조건부 인용이고 여운령에서 송현철 가는 거 송현철에 대해서는 다 안 걸리네? 그럼 송현철 인용이고 대신 그 지송금 배척 여기 지송금 배척인데 제가 지송금 배척 부분을 아주 결론에서 안 썼네요. 전부 인용이 아니고 지송금 배척이거든요. 아니네요. 제대로 했네. 이거는 지송금 부분은 신주현 부분이니까 송현철은 전부 인용이고 그럼 신주영은 동의항부 인용됐고 동시행부 인용됐고 지송금까지 배척됐고 그 대신 5% 이자는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문을 써놓은 거죠. 주문을 막 길게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뭐 어차피 답안지에 쓸고 답안지 실패하면 뭐 찍찍 긋고 쓰면 되니까 굳이 그럴 필요 없고 이렇게 간단하게 써주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천기 빼먹지 말자 각인기 속가 네, 뭐 이런 식으로 주문을 쓰시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핵심이라 말했던 부분 검은 볼펜으로 목차를 짤 거예요. 목차를 짜야지 바로바로 쓸 수가 있거든요. 제일 먼저 목차를 어떻게 짜면 좋을까? 그러면 크게 지금 청구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랑 사고 취소에 기한 금전 청구랑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그러면 이게 대위 청구, 채권자 대위 청구는 두 개 동시에 묶는 게 좋거든요. 청구원인에. 그러면은 이거 피고 여운형 송현철에 대한 청구를 피고 여운형 송현철에 대한 청구를 묶어버리자. 그리고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을 해버리자. 그래서 됐고 그러면 나로는 피고 여운형부터 1번 피고가 피고 여운형이니까 얘부터 항변을 쓰자. 나 피고 여운형의 항변 그 다음에 1번은 요 항변, 2번이 요 항변, 3번이 요 항변, 4번이 요 항변 이게 순서가 바뀔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봤을 때 합의 해제했다는 거는 권리 이제 무효가 됐다, 사라졌다 이런 사실이고 이행 불능이란 거는 저지 사실이기 때문에
이행불능끼리 순서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적당히 이렇게 썼어요. 요거 해제 조건부는 열각처진가. 어쨌든 저는 이 순서가 맞다고 생각해서 쓰셨고, 이 순서도 고민해 두시면 돼요. 안 그러면 쓰다가 바꿔야 되면은 되게 힘드니까 1, 2, 3, 4를 그냥 위에서부터 쓴 게 아니라 그, 그 뭐냐, 충분히 고민해서 논리적 순서로 번호를 매겨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럼 2번은 송현철의 친주연에 대한 청구다. 그럼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이고, 1번 차고 취소한 거고, 2번 지송금 배촉되는 거는 별개 목차로 잡아서 날렸고, 그 다음에 죄송해요. 2번으로 가기 전에 그 영운형의 항변했고 1번에 다의 피고 송현철의 항변이 나오는 거죠. 또 이것도 1번 양도담보가 무효다. 2번 양도담보가 취소되었다. 항변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여기 2번으로 가서 쓰고, 그 다음에 여기서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에서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항변하고 동시에 같다는 항변하고, 이런 식으로 항변을 쭉 다 썼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목차를 짰잖아요. 목차를 짜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희가 쓸 때 진짜 생각 없이 빨리 쓰기 위해서는. 그러면은 목차를 짰다 그러면은 마지막 작업, 제가 아까 전에도 지금 헷갈렸잖아요. 제가 이거가 와야 되는데 이렇게 가버렸잖아요. 이게 쓰다 보면 더 헷갈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형광펜으로 표시를 해둔 거죠. 야, 이거 썼으면 너 일로 가야 돼. 그 다음에 이거 썼으면 너 여기로 가야 돼. 여기로 가야 돼. 그 다음에 요거 썼으면 너 이렇게 가서 요렇게 가야 돼. 이렇게 형광펜으로 마지막에 표시를 해놓은 거죠. 이러면은 잘 안 까먹거든요. 근데 왜 요 항변은 왜 이렇게 연결돼 있나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 증거 위조 항변은 청구 원인에다가 가로 안에 쓰거든요. 해설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가지고 이거는 여기다 써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쪽에다 바로 이어 놓은 거예요. 뭐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잘 없는데, 뭐 이렇게 이제 쓰는 순서를 마지막으로 형광펜으로 이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1번부터 해가지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혹시 뭐 의문이 생기시면은 네, 저한테 물어보셔도 되고, 뭐 아니면은 네, 주변에 또 좋은 방법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저는 근데 이 방법이 좋다 생각하고, 여기 청구 원인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청구 취지가 파란 볼펜으로 쓴다고. 이거는 두 번째 기록 메모를 보여드릴 텐데요. 그걸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이거 첫 번째 기록, 그러니까 3학기 첫 번째 기록은 이걸로 설명을 마치고요. 이제 두 번째 기록에 대해서 간단히 보여드릴 건데, 보기를 원하시지 않으시는 분들은 끄셔도 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이게 48기 두 번째 기록인데요. 맞나? 아니네요. 이거는 네, 이게 3학기 두 번째 기록, 제가 봤을 때 가장 어려운 기록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금 커서가 안 먹는데, 여기 지금 여기 파란색 글씨만 보이시죠? 지금 얘가 하는 거거든요. 지금 얘가 이런 청구 되게 많잖아요. 청구 되게 많은데, 이 청구 옆에다가 지금 이 요건 사실들을 제가 다 써놨죠. 소등원은 소유권하고, 잠시만요. 이거를 여기다가 할게요.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지금 써놨잖아요. 요게 요건 사실들이거든요. 말소 청구의 요건 사실, 소유권, 등기, 원인 무효. 그다음 철거의 요건 사실, 토지 인도의 요건 사실, 소유권 점유. 그 다음에 요거는 뭐
부당이득 철거할 때 그 토지 부당이득까지 같이 청구하거든. 이득, 손해, 인과관계, 원인 없음 이거는 그 침해 부당이득이니까 안 써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소등원, 여기 근저당 말소는 소등원, 여기도 소등원, 퇴거니까 소점. 이런 식으로 건물 철거, 말소 이런 게 섞여 있을 때는 저 2학기 기록하셨을 때도 느끼셨을 테지만 그 소유권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이 해제든 취소든 뭐가 적법해서 소유권을 누가 갖고 있느냐가 가장 쟁점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소유권에 대해서 계속 논해야 되는데 이거를 다 목차를 따로 잡고 뭐 1번에 대한 청구, 2번에 대한 청구라고 쓰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똑같은 사실을 몇 번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 망한다는 거죠. 그 똑같은 사실을 계속 쓰고 있으면 똑같은 사실을 묶어라. 이게 가장 그 기본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답을 보고 나중에 안 건데 해제의 유효성이라는 목차 아래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는지를 먼저 다투는 걸로 목차를 잡아요. 이게 되게 저희는 뭐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항변에 대한 판단 이거 말하는데 갑자기 뭐 이렇게 목차 잡는 건 무슨 경우냐 하시겠지만 이렇게 안 풀면은 풀 수가 없어요, 이 문제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청구 원인을 애초에 그러니까 청구 원인의 요건 사실들을 못 꺼내시면 아 소가 문제가 되는구나 이 사건은 그렇기 때문에 소를 다투는 목차를 하나 넣어놔야겠다 이런 식으로 감을 잡으실 수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묶어야 될 사실이 있을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프로세스를 집어넣은 거예요. 물론 뭐 철거, 퇴거, 말소 이런 문제를 제외하고는 거의 이런 경우가 안 나오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런 문제가 나온다면 이렇게 푸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묶어 놓았던 겁니다. 나머지 푸는 방식은 다 똑같이 하시면 돼요. 전에 그 메모지랑. 네, 여기까지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